네, 안녕하세요. 멘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신평원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작에 제공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이 4월 들어오면서 좀 강의 일정이 많아 제가 사실은 신평원 자기소개서 특강 제작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댓글로도 좀 제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드렸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댓글로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전 문항을 한 강에 담은 만큼 뒤에 두 문항은 조금 심플하게 제가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평원 자기소개서 강의 제작을 조금 고민했던 이유는 신평원의 자기소개서 비중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신평원 물론 자기소개서 중요하지만 과연 정말 이렇게 공들여 작성할 만큼 비중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외 정량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작성하실 때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문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항들로 배열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키워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제가 2022년도 하반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직무 수행 태도에 있는 키워드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원하시는 직무의 직무 기술서 속 직무 수행 태도를 보시고 거기에 적혀있는 키워드들을 자기소개서 안에 많이 녹여주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번 문항부터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단체 활동 시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실수와 교훈을 서술해달래요. 이번에 신평원 문항은 1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1400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1400바이트를 최대한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뭘 느꼈고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전형적인 자기소개서 흐름이 쭉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1번 문항에서는 중요한 건 어떤 실수를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정말 심사직 쓰시는 분들이 환자의 건강에 진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쁜 실수를 했다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실수는 안 되지만 웬만한 거는 간단하게 누구나 업무 조직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활동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수의 종류에 그렇게 크게 연연치 마시고 어떻게 극복했고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쭉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패를 극복한 경험 작성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은 11차 내용에 그냥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뭐를 배웠다라는 것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예 새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업무 실수가 아닌 조직에서 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내가 신입 때 했던 실수, 처음 들어갔을 때 했던 실수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때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서 이런 실수를 했었었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했던 실수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사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나의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드러내야 하니까 내가 나빴던 일은 잘 떠올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역으로 한번 타고 가봐 주세요. 어떤 교훈이 조직에서 더 중요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더 나을까? 혹은 협업이라는 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길 중 하나다라는 걸 배웠다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교훈 속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루틴한 업무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루틴한 업무가 굉장히 반복적이라 혹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었었는데 이 작은 루틴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그 이후로는 루틴한 업무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루틴한 업무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갖고 왔어 라고 하는 소재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이제 신평원 문항들을 살펴보시면 다 조직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신평원 이번에 굉장히 조직에 친화적인, 융화적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조직 경험을 하긴 했었니?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때 조직 경험을 해보셨던 분이면 충분히 조직에서 할 수 있었던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실수를 했어요 라고 언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하는 실수 쪽으로 좀 풀어주세요. 누구나 다 하는 소통 실수, 무슨 실수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내가 이것에 조직에서 이 활동의 중요성을 좀 체감하게 됐다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떤 실수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인턴으로서 혹은 신입으로서 혹은 어떤 직무로서 어떤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했으나 내가 어떠한 이유로 실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나는 N단계로 전략형으로 이거 15일차 강의 아마 보시면 5일차 강의 보시면 설명 나와 있을 거예요. N단계로 전략형으로 내가 몇 단계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전략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수습할 수 있었대요. 이를 통해 교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가 이 교훈을 얻고 어떻게 변화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실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소재도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한 거라 제발 여러분 흐름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작성하는 예시는 좀 중복이 많아서 여러분은 중복을 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욕이 부른 실수 효율을 놓치다 이렇게 소제목 나와 있어요. 타 공단 인턴 당시 고객에 대한 기록 실수를 해소하면서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감을 했대요. 당시 공단에 방문하는 고객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여튼 내가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서 이렇게 선별해서 공유해 냈는데 나는 인턴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 양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어. 이게 뭐냐면 나는 뭐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정을 발휘하면 의욕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누구나 심대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했더니 선별 작업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내가 첫째 N단계형이죠.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언급이 됐어요. 첫째 어떻게 했고요. 둘째 어떻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웠냐가 중요합니다. 나오죠. 이를 통해 업무 진행 시에 항상 사전에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의사소통 과정은 이러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이후로 어떻게 변화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복된다고 표현한 이유, 여러분이 이 내가 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이 문장은 사실 안 나와도 되는 문항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좀 짧다라고 한다면 요게 교훈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2번 문항 볼게요.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1400바이트로 서술해달래요. 아마 이제 저랑 멤버십 하시는 분들 중에도 신평원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이 문항 의뢰를 좀 주셨었는데 그때 아마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문항 쓰라고 하면은 소통, 배려, 공감, 경청, 존중의 표현을 많이 쓰실 거예요. 제가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웬만하면 쓰지 마셔라 라고 하는 단어 5가지가 바로 이 5가지 단어거든요. 아마 여러분 선생님 그 단어 빼면은 대체 자기소개서에 뭘 써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이 또 너무 농월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변별력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도 쓰셨을 거예요. 웃기, 친절하게 다가가기, 먼저 다가가기 등 조금 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적응하기 위해 이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걸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입사해서 동료나 선후배에게 다가가기 위해 하는 노력이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나만의 차별화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근데 여기서 좀 사적으로 다가가서 맛있는 걸 사준다, 나눠준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적으로 업무랑 엮어서 이게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소재는 아니지만 업무랑 엮어서 내가 공적으로 좀 이 사람들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을 포스트잇에서 적어주면서 소통에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소통 방법을 자세히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15일 자소서 완성 플랜 하시는 분들은 저희 2일, 5일차에서 같이 정리한 질문 중에 조직 적응하기 위한 노력 있죠. 이거 이제 신평원 하시는 분은 저한테 첨삭 받아가셨는데 이 문항 갖고 와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조직에서 유지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좋은 관계가 조직에 어떠한 이유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동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3단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1400바이트 글자 수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느낀 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예시 볼게요. 이거 10월 완성 플랜 2일에서 5일차 예시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막 꾸며낸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만의 전략을 꼭 작성해주세요. 종종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예시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재를 갖다 좀 써주세요. 각 부서 동료 간 의견을 모아 이렇게 하기 위해 조직의 체계를 이해해 업무를 나눠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3단계 노력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타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미루기보다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업무 효율 증대와 고객의 편의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이처럼 상부상조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나는 다음과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업무 자료 및 팀원의 업무 이해를 하면서 파악해서 이해를 도모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 두 번째, 조직 용어를 이해해서 조직 결속감을 끌어내고자 했대요. 마지막으로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부재시의 업무를 원활히 돕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심평원의 일원이 되어서도 조직 결속감을 높이고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동료와 잘 지내기 위해 이런 업무, 공적인 내용과 좀 엮인 이런 노력을 하는 편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노력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에 쓰셔도 돼요. 다만 웃으면서 먼저 다가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떠한 거를 이유로 갖고 먼저 다가가 뭐 질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조금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 볼게요. 봉사정신을 발휘했던 경험과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1400바이트로 쓰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봉사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봉사란 제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결국 희생 경험을 묻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면접 준비하신 분들은 이 경험 하나씩 있을 거예요.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경험이나 내가 그냥 정말 했던 봉사 경험 중에 좀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봉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나열을 해주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던 경험은요, A 경험, B 경험, C 경험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어요 라고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좀 큰 봉사 경험 하나 있어서 이걸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본론의 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지역사회,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해서 도움을 줬던 경험을 찾아주시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풀어주시거나 나열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는지 느낀 점, 얻은 것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 솔직히 신평원 자기소개서에 저 그렇게 쏟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직에서 도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이나 창의적으로 했던 경험을 갖고 와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다만 이 내용을 각색을 하실 때는 도전적이나 창의적 내용을 각색하실 때는 내가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창의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직에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뭐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 혼자 헌신했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 힘썼던 경험 찾아주시면 되고요.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 찾아주셔도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어떤 것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습득한, 체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갈씩과 상황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나의 희생이 혹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조직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희생해서 어떻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뭘 배울 수 있었고요.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21년도 하반기 이번에 그 좋은 습관 문항 갖고 왔어요. 작년에 작성하셨던 분들 아마 좋은 습관 거 그대로 갖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 병동 근무 당시 자발적이래요. 특수 물품 재고 확인과 템플릿을 구축하여 이런 걸 체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동의 안전 및 주도적 헌신의 필요성을 체감한 경험이 있대요. 병동 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내가 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인 재고 확인을 시행했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어떻게 했고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이거 내용 보면요. 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내가 나 혼자 자발적으로 뭐를 위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라는 내용을 여기에 쭉 나열을 해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도적인 봉사정신은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배운 거죠. 얻은 것, 배운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 소재에서 이 사람이 얻은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이고 그리고 내가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겠죠. 자, 4번 문항 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기술하고 어떤 걸 해낼 수 있는지 물어보래요. 이 문항이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마지막 6번 문항에 다룰 탁월한 성과 문항과 소재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직 전문성, 여러분이 쌓은 전문성을 정말 말 그대로의 전문성만 풀어주셔도 되고 여러분의 차별화된 강점을 여기에서 풀어주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화된 강점을 푸는 편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문적이라 함은 어떤 분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이런 얘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단 자격증을 따고 이론을 공부해서 쌓은 것만 전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좀 소재를 찾아주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한번 쭉 나열을 해봐줘요. 여러분이 한 경험, 나는 A 경험했고 B 경험했고 C 경험했고 D 경험했네 쭉 나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주세요. 내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좀 현장 경험이 많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전문성은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게 비단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야말로 정말 남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정의한 다음에 관련 경험을 풀고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완성 플랜 하시는 분은 12일차 직무 노력 쓰신 거에 전문성에 대한 정의만 덧붙여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항 자체를 어떻게 활용해 주셔야 되냐면 나에게 좀 유리한 문항으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 안 갖고 있을 걸.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은 현장 경험 안 갖고 있을 걸. 근데 나는 이 많은 현장 경험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유리한 강점이기 때문에 요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시고 강점을 최대한 끌어와 주셔야 돼요. 다만 강점을 자랑할 수 있는 문항이 2개 있기 때문에 미리 자소서 쓰기 전에 좀 소재를 분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직무가 되기 위해 이런 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내렸죠.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이 정의인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판단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에는 여러분이 그 전문성에 부합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내가 10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많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10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 기준까지 정리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저는 어떤 거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왔대요. 쭉 나열을 해주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입사 후 무엇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전문성으로 입사 후에 어떤 점에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입사 후에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바로 볼게요. 21년도 하반기 문항 중에 희망 직무와 강점 문항을 쓰는 그 문항 예시를 갖고 왔으니까요. 그대로 그거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수정하셔서요. 자, 이론과 현장의 전문성 규정을 만들다. 이렇게 소제목이 나왔어요.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는 이렇게 전문성은 심사직의 전문성은 이론과 현장을 모두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건 굉장히 애매한 정의예요. 이론과 현장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 경험이 많은 것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좋지만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성을 해드렸어요. 심사직은 현장에서 이렇게 예외사항과 이론적 원칙의 중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유 나왔죠? 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병동 경험과 행정업무 처리 경험으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건 쪽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이상의 병동이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흐름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첫째, 이러한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네 맞네요. 실제 3개 근무를 했었네요. 각 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러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 쌓았대요. 둘째,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쌓아왔대요.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으로 입사 후 예외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겠대요.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게 나오죠. 이미 체계적으로 수립됐지만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400바이트 나왔어요. 여러분이 면접장 가서 만약에 면접장 갔는데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네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2개 생각하셔서 그거를 이 문항과 마지막 문항에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5번 볼게요. 5번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써요. 왜냐면은 그 21년도 하반기 문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 띄워드리는 작년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문항 볼게요. 우리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고요. 영향을 준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전형적인 지원 동기 문항이거든요. 여러분 지원 동기 쭉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 하신 분들 14일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과 경험만 구체화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소재를 발굴하셔야 되냐면 22년도 하반기 강의 가시면 정확히 보실 수 있지만 심사직은 그 업무와 심사하는 업무와 비슷한 일을 수행했던 경험, 내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게 심평원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비단 이 문항뿐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웬만하면 보건이나 건강이나 의료와 관련된 거 좀 찾아주시면 돼요. 혹은 봉사에 관한 거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직무 수행 내용에 있었던 일, 뭐 회계, 인사, 뭐 기획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을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냈던 성과와 그를 통해 심평원에서 일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나의 역할과 직무 역량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예시를 간단히 보면은 의약품 관리 업무를 하니까 하면서 의약품 관리의 체계를 개선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의약품 관리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심평원에 지원하게 됐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원 동기 문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6번 문항 볼게요. 6번 문항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전문성 문항과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과 차별화된 강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2가지 시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직무로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직무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를 통해 강점을 쌓았다. 그냥 내가 직무를 위해 해온 노력을 쭉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강점을 쌓았다 해오셔도 되고 혹은 내가 진짜 직무 관련해서 이 A 경험은 정말 내가 좀 자랑을 해보고 싶었다. 이 A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경험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강점을 쌓았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경험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정말 자기소개서의 그 양식이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 양식이 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 개를 써야 되나 하나를 써야 하나 양식을 어떻게 가야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진짜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여기 쓰시고 아니면 내가 진짜 심평원만을 위해 여러 개를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식으로 쓰실 때 이 템플릿 쓰시면 돼요. 어떠한 직무가 되고자 어떻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노력해왔습니다. 2갈씩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오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강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직무에 내가 쌓은 이 강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험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경험 자랑 문항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경험 당시 어떻게 해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못됐죠. 2갈씩 먼저 나와주시고요. 이를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한 결과 이 경험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강점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해서 차별화된 강점과 그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나의 노력까지 덧붙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문항 자체 그냥 텍스트 자체로만 두고 본다면 굉장히 애매한 문항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이 탁월한 성과가 직무를 위한 탁월한 성과인지 그냥 경험에서 탁월한 성과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4번에서 내가 좀 여러 가지 직무 노력을 자랑했다면 6번에선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메인으로 내세워서 확 끌어오시던가 4번에서 내가 하나의 경험으로 쭉 풀어냈다면 4번에서 좀 하나의 컨셉을 잡고 쭉 풀어냈다면 여기서는 그 외에 못 쓴 부분을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1번에서 6번까지 전반적인 문항을 좀 배분을 하시면서 내 강점을 키워드상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키워드를 골고루 배치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평원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신평원 자기소개서 체계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모의 면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